안녕하세요. 연애 심리를 함께 알아볼 강사 이창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스킨십의 시작을 알리는 손잡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손과 손을 마주 잡는 이 행동 자체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흔히 손과 손을 마주 잡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별거 아닌 행동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많은 의미를 부여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느끼고 있는지 심리적으로 살펴보고, 이게 연애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미까지 부여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 손을 잡는다는 거 이 자체는 그 연애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첫 번째 스킨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킨십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린 흔히 스킨십이란 단어를 쓰죠. 근데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이런 단어는 안 쓰고, 영어권 국가에서는 터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신체적인 접촉을 말하는 거고, 그 스킨십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동양 문화권에서만 쓰는 콩글리시 같은 단어라고 그래요. 한국, 일본, 중국 뭐 이쪽에서만 쓴다 그러는데, 통칭해서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제가 스킨십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근데 뭔가 의미로 보면은 터칭이 조금 더 유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더 성적인 느낌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뭔가 몸과 몸이 맞닿는다. 그러니까 몸과 몸을 맞닿는 그 순간 마음이 통하는 창구가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터칭이 되겠습니다. 손잡기는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이거 가지고 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냥 뭐 이성을 만나도 그냥 손 덥석 잡고 가는 이런 분들도 종종 있죠. 반면에 이성은커녕 동성하고도 손잡는 거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그 똑같은 손잡는 행동 하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손잡기 스킨십이 되겠습니다. 손을 통해서 많은 교감을 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교감의 도구. 그래서 손은 생각보다 강력한 교감의 도구입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제가 상담할 때나 아니면 다른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서로 손을 대지 않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은 그냥 언어만 주고받는 거예요. 언어랑 뭐 표정 이런 걸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 여러분 친구든 연인이든 좋습니다. 그냥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서로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고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거 생각보다 더 강력한 소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그 터칭되는 부분이 굉장히 작죠. 근데 이 안에서도 이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사람의 떨림, 감정, 여러 가지 상태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생각보다 강력한 교감을 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신체 자체가. 그 중에서 이제 손을 쓰는 거죠. 손이라는 신체를 이용한 교감인데요. 근데 우리 몸 중에서 뭔가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터칭을 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조금 부담 없는 신체 부위가 어디 있을까요? 뭐 발 있을까요? 머리? 손일 거예요. 아마 손은 그나마 조금 더 부담이 없을 거예요. 뭔가 다른 신체 부위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죠. 근데 손은 좀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 인류 문명이 손을 사용한 의사소통 혹은 교감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굳이 연애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가지 보면은 뭐 하이파이브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축구 경기할 때 뭐 이겼다, 좋다, 그럼 하이파이브 다 하죠. 이 순간에 기분이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확 공감을 하죠. 공유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악수 같은 경우,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뭐 서로 악수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여러 관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악수를 하면서 동질감, 같은 동지다, 같은 편이다, 뭐 이런 느낌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 주먹치기 많이 하죠. 주먹이나 어깨 치면서 서로 우리 친구다, 뭐 이런 의미로 교감을 하는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터칭의 도구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도구는 손이고요. 그 중에서 손잡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에 있어서 스킨십의 첫걸음이라고 하면 이제 손잡기가 되겠는데요. 이게 뭐랄까요? 뭐 공식도 아닌 게 다짜고짜 만난 사람을 껴안거나 키스하거나 이러진 않죠. 가장 먼저 손잡는 이 절차를 아마 거칠 거예요. 이게 뭔가 공식적인 룰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 스킨십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쭉 나갈 때는 첫 번째 단계처럼 좀 우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연애를 막 처음 시작하는 사람, 혹은 연애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손 잡고 나면은 그 다음 포옹할 거야, 그 다음 키스할 거야, 이런 단계 중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연애를 하는, 혹은 부부 관계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어떨 때 파트너, 그러니까 자기 이성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교감을 많이 나누나요? 혹은 가장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라고 느끼나요?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손잡는 게 좋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쭤볼 때 연령을 구분하지 않아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자기 동반자하고 혹은 자기 연인하고 손잡고 어디 길 걸어가는데 그때가 가장 교감한다, 느낀다, 이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라고 해주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키스, 성관계 이렇게까지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손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리고 손을 잡는다는 거는 뭔가 힘이 되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단어 쓰죠. 뭔가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준다. 이런 얘기들도 쓰죠. 여기서 뜻하는 말이 그냥 진짜 손을 딱 내밀어. 이게 끝이 아니죠. 뭔가 내가 잡아서 일으켜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단순히 손 잡는 거 지금 하나만 보고 있는데 이 안에도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심리들이 들어 있어요. 또 손잡는 거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손잡는 거와 청소년이 생각하는 손잡는 것도 다를 거예요. 아직 성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한 4세, 5세 이런 조그마한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녀 아이들 손잡으러 하면 딱 잡고 그냥 잘 걸어가요. 근데 10대 청소년들한테 모르는 남녀 학생 손잡고 가라 그러면 잡아요? 못 잡아요. 안 잡아요. 그래서 성인은 또 다를 거예요. 성인한테 모르는 남녀 손잡으러 하면 이것도 좀 어색하죠. 연령에 따라서도 손잡는 거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복합적이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한번 볼게요. 손잡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물론 연인 사이에는 마음이 통하는, 우린 마음 통해, 우린 사랑해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뭔가 위로해 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손을 내밀어 준다, 혹은 뭔가 잡아준다, 이런 위로의 의미도 있고, 또 교감의 의미도 있을 거예요. 굳이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간만에 만난 친구들 반갑게 악수하면서 등 두드리죠. 뭔가 교감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보살핀다 뿐만 아니라 응원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지지를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악수를 하고 돌아다닌다, 응원을 원한다 라는 뜻도 있고, 누군가에게 악수를 한다, 나 팬이에요, 악수 한번 합시다, 이런 의미는 뭔가 응원이나 심리적 지지의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손잡기 중에서 악수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악수하는 거는 먼저 비즈니스 세계에서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인사 방법이랄까요? 만국 공통의 제스처죠. 서로 신뢰하는 인사 방법입니다. 예전에 전쟁통에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는 칼이나 총이 없다라는 걸로 이렇게 손을 악수한다. 여러 가지 악수의 기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악수의 기원을 말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원들이 있지만 공통점들은 또 이런 의미예요. 뭔가 신뢰롭다,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뭔가 반갑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내 적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담긴 스킨십 중에 하나가 바로 악수입니다. 근데 악수의 뜻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뭔가 좋은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인에 있어서 손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이제 연애 초반을 지나간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마음이 통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기존보다, 연애 초반보다는 조금 더 편해지는 그 마음의 거리를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몸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마음이 통한다. 우리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 왜냐하면 손잡는 것 자체에 상대방의 체온이라든지 떨림이라든지 느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그랬죠. 그 스킨십도 여러 가지 막 어떤 경우는 막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스킨십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손잡는 걸까요? 이런 질문도 가끔 제가 듣는데, 왜 그러냐면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요. 다른 신체 부위는 뭔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손은 그냥 내밀고 악수하거나 터칭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손 잡는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연인 간의 스킨십의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뭔가 시작한다, 스킨십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은 손잡는 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포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포옹하고 키스하고 등등등의 이렇게 진도를 나가기도 하죠. 왜 손잡는 게 그 스킨십의 시작일까요? 뭐 스킨십, 조금 더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는 터칭이라고 하는데, 손을 통해 우리는 교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뭐 가족이든 친구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실험 삼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서로 맞은편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서로 손을 맞잡거나 손을 이렇게 서로 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말 천지 차이가 날 거예요. 손을 대기 전까지, 터칭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언어로 혹은 시각으로 파악하는데, 터칭이 되는 순간 네, 감각이 들어갑니다. 공감각적으로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이해와 공감의 폭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스킨십의 첫걸음으로 손잡는 거를 많이 쓰는데요. 손잡는 거는 연인끼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언제예요? 뭐 비즈니스 때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간만에 고향 친구 만났을 때, 이럴 때도 악수를 하죠. 손잡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공감한다, 교감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 내가 너를 심리적으로 응원한다, 또 심리적으로 지지한다, 또는 내가 너를 보살피고 싶다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악수는 좀 공식화된 거죠. 비즈니스 관계에서 서로 손을 마주 잡으면서 악수를 하는 거.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물론 이것도 연인 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손을 마주 잡으면 뭔가 상대방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말 안 해도, 굳이 표현으로 하지 않아도 손 터칭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둘만의 뭔가 교감의 포인트랄까요? 네, 이런 관계, 이런 스킨십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연애에 참고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혹은 또 조금 더 예쁜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